집 어때? 아늑하지 않냐? 엄마, 통장 비밀번호 좀 주세요. 솔직히 이 집이랑 돈은 나중에 다 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이 안으로부터 조여들었습니다. 숨이 내려가다가 가슴 중간에서 막혔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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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아니, 휑해질 정도로 귀에서는 한 문장만 반복 재생됐습니다. 어차피 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나는 엄마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집돈 패키지였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 비밀번호였구나. 이 집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랑, 정, 고마움이 아니라 접근 권한이었구나. 저는 68살입니다. 서울 근교에 삽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입니다. 제 등, 제 무릎, 제 손가락 관절 다 갈아 넣어서 얻은 집입니다. 남들 쉴 때 안 쉬고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아도 나가고 반찬 만들어 팔아서 파출일해서 모으고 모아 대출 갚고 지켜낸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엄마 집에 같이 사는 거지. 우리가 얹혀 있는 거잖아. 네, 어머니 집이니까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저는 제 방 하나에 몰아 넣어둔 사람이고 집 전체는 그 둘의 생활 무대입니다. 집 구조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제 방에 있으면 어머니 방, 거실이나 부엌에 있으면 우리 집, 같은 공간인데도 단어가 다릅니다. 이 단어가 곧 서열입니다. 어머니 방은 따로 떼서 고관해 놓는 개인 짐 취급이고 우리 집은 둘의 영역, 저는 그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집주인은 저인데 처리 방식은 거의 세입자 취급입니다. 세입자도 아니죠. 관리인입니다. 제 모험 얘기를 조금 할게요. 허리는 오래전부터 안 좋습니다. 싱크대 앞에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 아래쪽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오래 서 있다가 한번 허리를 세우려고 하면 찌릿 하고 전기가 내려갑니다. 무릎은 내려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딱 하고 마찰음이 납니다. 계단 내려가면 왼쪽 무릎이 순간 덜컥 꺾일 것 같아 난간을 꽉 잡고 한 칸씩 내려갑니다. 손가락 마디는 설거지 세제에 오래 닿아서 갈라졌고 손등은 핏줄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은 일로 안 올라갑니다. 저희는 일하잖아요. 어머니는 낮에 집에 계시니까 낮 시간엔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 말 한 줄이면 제 노동은 노동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종일 허리로 일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로 처리됩니다. 제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새벽 5시 반, 눈이 자동으로 뜹니다. 남편 도시락 싸주느라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나던 게 제 몸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 집에 없지만 시간표만은 아직 제 척추에 박혀 있습니다. 주방 불을 켭니다. 노란 불빛이 낡은 타일에 번지고 그 빛만 켜진 부엌은 새벽이 아니라 늘 새벽 같은 색을 갖고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는 순간 허리가 벌써 당깁니다. 오늘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서 할까 늘 생각하지만 결국 그냥 서서 합니다. 쌀통을 열고 쌀을 씻습니다.
밥솥을 2개 돌립니다. 아들은 흰밥만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미 반반으로 해주세요. 흰쌀만 먹으면 속 더부룩해요. 그래서 저는 한쪽은 흰쌀, 한쪽은 현미 반반. 물 맞추는 손목이 차가운 물에 잠겨서 시립니다. 그 찬물에 오래 손이 있으면 손가락 관절에서 찌릿하게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맞춥니다. 이건 좀 질다. 이건 좀 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음부턴 그 감각까지 외워놔야 하니까요. 국도 끓입니다. 김치찌개 남은 걸 데워서 올리면 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짠 건 좀 회사 가서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을 썰고 파를 썰고 멸치를 넣고 맑은 국을 새로 끓입니다. 국이 끓으면서 나는 김이 얼굴로 올라오면 눈이 맵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냄비를 들다가 저도 모르게 으트 하고 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근데 그 소리는 공기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어머니, 허리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은 이 집에서 사라진 말입니다. 대신 이런 말은 있습니다. 국은 맑은 걸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 들어간 게 좋아요. 7시 조금 전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며느리 출근용 블라우스는 기계에 넣으면 안 된다 합니다. 이건 드라이 맡기면 돈이 너무 나가니까 어머니가 칼라랑 소매만 살짝 문질러 주시면 돼요. 금방이에요. 저 그거 없으면 출근 복장이 없어져요. 살짝, 금방, 한 번만 이런 단어들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만이 매일입니다. 저는 욕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찬물 받아놓고 소매를 비빕니다. 손가락 마디가 찌릿하게 저립니다. 겨울엔 그 찬기가 뼛속까지 들어옵니다. 저는 그 통증을 그냥 삼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첫 끼입니다. 제 진짜 첫 끼는 밥이 아니라 통증을 삼키는 겁니다. 7시 반쯤 아들이 나옵니다. 머리는 반쯤 말랐고 휴대폰을 쥔 채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엄마 국 어디 있어요? 밥 조금만 더 줘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호출입니다. 줘요라고는 하지만 실제 의미는 지금. 저는 허리를 짚고 일어납니다. 냄비 뚜껑을 열고 국을 담고 밥을 더 얹어줍니다. 밥그릇을 건네줄 때 저는 속으로 묻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이건 그냥 집 관리 담당자에게 하는 집안 호출인가? 그런데 제 입은 다물려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제 목구멍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현관 쪽에서 며느리가 구두를 신습니다. 머리는 말끔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나는 피곤해, 나는 열심히 산다라는 표정을 일부러 걸어둡니다. 그리고 늘 하던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낮에 청소, 빨래, 음식 준비하시고요. 저희는 일하잖아요. 저희 퇴근하면 집은 깔끔해야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저희 거예요. 제가 사온 거라서요. 어머니 드실 건 따로 사오시면 되죠. 그 말은 2가지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돈 버는 사람, 당신은 관리하는 사람. 둘째, 당신은 이 집 식구가 아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왜 화끈거리냐면 장소가 제 부엌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제 등골로 만든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부엌 냉장고 문 열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먼저 묻습니다. 이거
김치 조금만 먹어도 되니? 그러면 답이 옵니다. 그건 저희 거예요. 저는 그 저희에 안 들어갑니다. 제 집인데 저는 저희가 아닙니다. 저는 방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순간마다 아주 선명하게 느낍니다. 아, 나는 집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관리인이다. 나는 냉장고 관리자, 바닥 닦는 담당자, 공기 정리 담당자, 그리고 제 생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날이 제 내부를 갈라놓은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제 68번째 생일 아침,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제가 해야 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들기름에 살짝 볶아 향을 내고 국간장을 조금 넣고 오래 끓였습니다. 국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을 때 저는 진짜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나도 따뜻해지자. 그 순간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입만 움직이는 말투였습니다. 눈은 휴대폰 화면에 붙어 있고 말은 마치 비 오네 하는 것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축하가 아니라 자동 반사 같았습니다. 말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동안 바로 이어서 며느리 목소리가 그 공중을 찢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 와요. 거실 좀 치워주세요. 소파에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생활감 나는 건 안 보이게 넣어주시고요. 냄새 강한 반찬은 싹 빼주세요. 사진 찍을 거라서요.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에 계셔도 돼요. 굳이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방에서 쉬세요. 그게 서로 편해요. 그게 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계셔도 돼요. 그 문장, 겉으로 들으면 배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방에 계세요. 하지만 실제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끼리 즐길 거니까 어머니는 안 보이게 있어 주세요. 어머니는 있으면 민망한 존재니까요. 화면에 잡히면 좀 그러니까요. 제 생일날 제 집 거실에서 저는 치워야 할 생활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만이 아니라 분노가 응고된 떨림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모욕이 동시에 올라와서 손끝까지 올라온 떨림. 저는 제 방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금세 아파와서 등을 기대지도 못하고 몸을 조금씩 옮겨 앉았습니다. 문 바깥에서는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 젊은 여자들 목소리, 사진 찍으면서 나지막하게 자랑하는 목소리. 우리 집 어때? 아늑하지 않냐? 그 말까지 들렸습니다. 우리 집. 제가 없는데도 우리 집. 저는 제 방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문장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 생일에 제 집 거실에서 쫓겨나서 저는 제 방 안에서 내가 지금 민망한 존재로 치워졌다를 스스로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아,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지 않는 얼굴이구나. 나는 숨기는 존재구나. 나는 민망이라는 말로 포장된 불필요한 장면이구나. 사실 그 전부터 경고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에 A사 용지가 붙었습니다. 흰 종이에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리고
각 칸 옆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청소 어머니, 빨래 어머니, 저녁 준비 어머니, 분리수거 어머니. 마지막 줄에는 두꺼운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 웃음표? 바로 그게 제 속을 후벼 팠습니다. 장난처럼 보이지만 명령입니다. 웃는 척하지만 지시입니다. 그 글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근무자입니다. 당신은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담당자입니다. 당신이 늦으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우리가 싫습니다. 그러니 지각하지 마세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웃는 표시 달아놨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심장이 한번 푹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로 몸 중심이 가라앉았습니다. 가슴팍이 비어버린 느낌. 저의 두 손은 종이 앞에서 떨렸습니다. 목 뒤를 식은 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으로 한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뭐야? 내가 지금 뭐가 된 거야? 나는 도대체 뭐로 기록돼 있지?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고 근무자다. 급하면 부르는 관리인이다. 심지어 월급도 없다. 가출부도 월급은 받는다. 나는 무급이다. 나는 무급 관리인이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근무표다. 그러다가 며칠 전 그 장면이 터졌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은 장면. 아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컵을 행주로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그냥 일상 대화처럼 오늘 뭐 먹지? 이런 톤으로.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좀 주세요. 솔직히 이 집이랑 돈은 나중에 다 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괜히 나중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말을 꺼낸 다음 며느리가 바로 받았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서류 처리 같은 거 하려면 미리 정리되어 있는 게 편하죠. 지금 알아두면 서로 깔끔하죠.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표정을 정확히 봤습니다. 놀람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미안함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이 둘은 이미 이 문제를 둘이서 얘기해 본 적이 있구나. 이미 합의가 끝났구나. 이미 정리가 돼 있구나. 저는 그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엄마가 아니구나. 나는 추인수 대상이구나. 나는 보험이구나. 나는 필요시 즉시 투입 가능한 관리 인력이고 동시에 예금 계좌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정리된 자원이다. 내 몸은 아직 여기 있고 숨도 쉬는데 이미 상속된 취급을 받는구나. 그걸 알아들으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등줄기를 따라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이 젖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혀밑이 마르고 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안에서 한 문장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 취급이 아니다. 나는 지금 비밀번호 취급이다. 나는 지금 서류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안에서도 변명이 쌓이려는 걸 저는 스스로 잘랐습니다. 얘네도 사는 게 힘들 테니까, 애들 결혼 생활에 도움 주고 싶으니까 나 하나쯤은 참을 수 있지. 이런 문장들.
평생 나를 묶어온 그 변명들을 거기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거다. 그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동작이 멈췄습니다. 둘 다 저를 보는 눈빛이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저런 말을 해? 그 표정,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걸 걔네가 분위기 깬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앞으로는 내 음식을 내 칸에 채울 거다. 내가 산 반찬, 내가 먹을 과일, 내가 마실 요구르트. 그 칸은 내가 연다. 허락 안 받는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냉장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칸을 갖는다고?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 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얘네한테는 이업처럼 들리는구나. 저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 바로 거기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다. 냉장고 한 칸부터.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 생일에 내가 내 방에 숨어 있는 일은 없다. 다시는 내 거실에서 나더러 방에만 계세요. 민망하니까요. 이런 말 하지 마라. 그 말 다시 하면 나는 그냥 거실에 앉아서 TV 켤 거다. 내 친구들이 있든 말든 싫으면 내가 밖에서 만나. 그 말을 했을 때 며느리 입술이 굳으면서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엔 당황, 불쾌감, 그리고 낯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뭐가 바뀌려는 거지? 나는 두려움. 잘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꿀 거다. 오늘부터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밤새 열날 때 이마 닦아주고 업고 응급실 데려갔던 그 아이. 새벽에 젖은 수건으로 열 식혀주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제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제 돈과 제 집과 제 시간을 자기 미래 설계 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저는 또박또박 잘라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안 준다. 다시 묻지 마라. 그 두 줄이 방 안을 얼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 텔레비전에서 억지로 나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윙 하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입을 반쯤 벌린 채로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고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은 싸움 직전의 폭발 같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인지의 침묵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자기 의사가 있구나. 그걸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았다. 공기 속에 제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 공기 속에 드디어 제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만 던져두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첫째, 냉장고에 붙어 있던 그 어머니 근무표를 떼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하얀 A사 종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청소, 어머니, 빨래, 어머니, 분리수거, 어머니. 마지막 줄, 지각하지 마세요. 그걸 위에서부터 잡고 쭉 찢었습니다. 찍. 그 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손으로 계속 찢었습니다. 찍찍찍찍. 사각사각도 아니고 찍찍. 종이가 뜯기면서 버티는 소리. 그 소리가 제 속묵은 먼지를 긁어내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4조각으로 찢어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쓰레기통 뚜껑을 닫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근무표 제도는 오늘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한테 통보했습니다. 둘째,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이번 장보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은 이랬습니다. 짜면 안 된다. 칼로리 너무 높으면 싫어한다. 기름진 냄새 나면 냉장고 열 때 얼굴 찌푸린다. 그러니까 제 장보기는 제 입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호를 맞춰서 문제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구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위장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조림, 오이무침, 미역무침, 자극 적은 반찬들, 작은 요구르트, 작은 우유팩, 제 이로 씹기 편한 것들, 제 속이 편한 것들,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것들. 저는 그걸 들고 집에 와서 냉장고 한 칸을 싹 닦았습니다. 닦을 때 허리를 숙이느라 허리가 찌릿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허리 숙임은 누굴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준비였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닦은 칸에 반찬을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제 이름 석자를 크게 썼습니다. 숨기지 않고 제 이름 그대로. 이 칸은 제 것입니다. 허락 안 받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메모를 테이프 붙여 딱 붙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8살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여긴 내 구역이다라고 적어놓은 곳이 생겼습니다. 제 첫 사물함, 제 첫 칸, 제 첫 내 거는 내 거 공식 선언. 셋째,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노란 줄이 있는 얇은 공책. 첫 장부터 썼습니다. 아침 7시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천천히 먹기. 9시 산책. 무릎 아프면 속도 줄여도 된다. 11시 커피. 혼자 마시는 시간. 낮잠 졸리면 바로 눕기 허락. 청소 내가 보기 불편할 때만 하기. 남들 눈치 맞추려고 하지 않기. 글씨가 약간 떨렸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미세하게 긁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을 제 방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러. 이 집에는 이 일정표도 존재한다. 이 집에선 내 시간도 공식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넷째, 저는 제 입으로 제 인생을 선언했습니다. 내 시간은 내 거다. 그 말을 꺼낼 때 제 목소리가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눈치도 변명도 사과도
없이 떨어지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그 한 줄을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몸이 제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이 집에서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필요하면 불러 쓰는 그림자. 필요 없으면 어머니 방에 그냥 계세요 하고 밀어넣는 존재. 그런데 내 시간은 내 거다라고 말하자 제 발바닥이 바닥을 딱 밟았습니다. 척추가 제 것처럼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나로 존재하고 있구나. 지금 제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저는 아침에 제 밥을 먼저 챙깁니다. 전에는 순서가 늘 이랬습니다. 아들 출근하니 밥부터, 퇴근하면 깔끔해야 하니까 낮에 치워놓기, 친구들 온다 하니까 생활감 나는 건 전부 치워놓기, 냄새 강한 반찬은 싹 빼두기. 저는 계속 남들의 눈에 맞춘 상태를 준비하고 유지하느라 살았습니다. 지금은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뭘 먹고 싶나?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따끈한 두부 한 조각, 간장 살짝, 김 한 장, 맑은 국 한 숟갈. 저는 그걸 천천히 씹습니다. 목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설거지 빨리 해야 하니까 허겁지겁 넘기지 않습니다. 누가 부릅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예전이면 저는 반사처럼 벌떡 일어나서 물컵 들고 갔을 겁니다. 지금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밥 먹는 중이야. 내가 먼저 끝내고 줄게. 이 한 줄을 말하는 순간 방안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쾌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저 내 문장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아침 9시쯤이면 저는 밖으로 나갑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 오래된 나무들, 벤치 몇 개,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지나갑니다. 바람이 허리 쪽으로 스며듭니다. 처음엔 그 바람이 허리를 시리게 찔러서 욱신거렸습니다. 근데 그 욱신거림조차 저는 제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나한테 오는 통증이다. 이건 내 몸의 신호다. 누굴 위해 굽은 허리의 후유증이다. 이건 나한테 속한 감각이다. 가방을 허리 뒤에 괴고 벤치에 앉으면 척추가 조금 덜 눌립니다. 저는 그 자세로 숨을 쉽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제 배 안에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뭔지 저는 압니다. 미안해, 내가 더 할게 라는 문장들입니다. 평생 자동으로 꺼내던 사과들이 입 밖이 아니라 내쉬는 숨으로 빠져나갑니다. 저는 제 손등을 봅니다. 주름 많은 손등, 힘줄이 도드라진 손등, 설거지 물이랑 세제로 까칠해진 손등. 이 손이 바닥 닦고 변기 닦고 냉장고 닦고 세탁기 돌리고 밥하고 국 끓이고 심지어 제 생일에도 남 밥상 차려줬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쓰다듬습니다. 너 이제 너를 위해 쓴다. 그 말을 제가 저한테 합니다. 왜냐면 그런 말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구도 제 손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줍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엄마, 낮에 왜 청소 안 했어? 우리 퇴근하면 집은 깔끔해야죠. 엄마 낮에 시간 많잖아요. 예전엔 저는 반사적으로 죄인처럼 굽었을 겁니다. 엄마가 오늘은 무릎이 좀 아파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바로 할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제 존재 자체를 사과하면서 지금은 다르게 답합니다. 오늘은 내가 산책가는 날이었어. 4시간 먼저 했어. 아들 얼굴은 멈춥니다. 그 표정은 낯선 단어를 처음 들은 사람 표정입니다. 엄마 시간? 이 집에서 그 단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우리 시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시간은 사실상 아들과 며느리 시간만 뜻했습니다. 나는 그 우리에 안 들어갔습니다. 나는 관리 부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 시간, 그 말을 한번 밖으로 꺼낼 때마다 내 척추가 조금씩 제 것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매번 느낍니다. 등뼈가 눌려있던 게 조금씩 펴지는 느낌, 내 몸이 내 안으로 돌아오는 느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이 집에서 나는 평생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사과하면 싸움이 안 나니까, 조용해지니까, 평화가 유지되니까. 근데 그 평화가 뭔데요? 그 평화란 이름으로 나는 계속 아래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이 집에서 저를 낮은 자리에 고정시키는 도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자리에 다른 말을 올립니다. 그건 내가 정해. 처음엔 입천장이 굳는 느낌이 납니다. 나는 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혀가 서툽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말하고 나면 가슴 중앙이 따뜻해집니다. 거기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아, 나는 아직 주인이다. 내 몸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지금 제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는 아침입니다. 이 말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누구 시간표에 묶여 산 사람들에겐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아침은 기적인 겁니다. 그건 단순한 고요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입니다. 저는 그 아침에 커튼 밑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봅니다. 그 빛이 바닥에 길게 눕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지 않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 있어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없습니다. 저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립니다. 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그 소리를 한 박자 한 박자 들을 수 있습니다. 머그컵을 2손으로 감쌉니다. 손바닥에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무릎엔 파스가 붙어 있고 파스 냄새가 살짝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냄새를 창피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민폐 끼치는 늙은 냄새라고 스스로 깎아내렸을 겁니다. 지금은 다르게 느낍니다. 이건 내 몸을 내가 돌보는 냄새다. 이건 내가 나를 지키는 냄새다. 내 허리는 집안 노동 기계가 아닙니다. 내 무릎은 호출벨이 아닙니다. 내 손은 무료 인력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냉장고 칸은 내 거다. 내 생일은 내 거실에서 보낸다. 비밀번호? 안 준다. 내 시간은 내 거다. 내 줄, 간단하죠. 이 내 줄이 제 울타리입니다. 저는
이제 울타리 없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 울타리를 세운 사람입니다. 누가 흔들면 저는 말할 겁니다. 싫으면 내가 밖에서 만나. 지금은 내가 밥 먹는 중이야. 내가 정해. 다시 묻지 마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 부르는 서비스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보험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이미 내 시간, 내 집, 내 통장, 내 몸은 타인 계산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더는 안 살겠다고 저는 선언했습니다.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근무표를 찢었습니다. 냉장고 한 칸에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일정표를 거실에 올렸습니다. 내 입으로 비밀번호 안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 이름을 다시 써 넣었습니다. 저는 68입니다. 저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내 발로 걷습니다. 저는 아직 내 손으로 문을 엽니다. 저는 이제 숨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과부터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민망하니까 방에만 계세요라는 말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거실에 앉을 겁니다. 저는 제 커피를 제 시간에 마실 겁니다. 저는 제 냉장고 칸을 그냥 열 겁니다. 저는 제 돈과 제 시간을 제 것이라고 부를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집돈 패키지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 근무표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편입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집, 내 돈,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비슷한 일 겪은 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도 제 편 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